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결국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은 신중하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 간 싸운 신뢰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 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 군사훈련 재개와 남쪽을 향한 전단 배포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미국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 지지하고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응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삼아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직접 언급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도발은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미국 측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을 경우 더 큰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 강경 노선, 대미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올 8월 연합군사훈련이나 10월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을 계기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미 언론은 2년 전 건립돼 양국 외교다리 역할을 한 연구소가 북한에 의해 파괴되면서 한반도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전격 방미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 안보인사들을 만나 한미 간 의견 조율과 대북 공동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 내 최대 현안이 된 경찰 개혁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독자적 법안을 추진하며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상원 공화당이 오늘 경찰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혁안에는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의 목누르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누르기를 허용하는 경찰서에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제한을 두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면책특권 철폐 방안도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면책특권이 철폐되면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경찰에 의해 과잉진압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면책특권과 목누르기에 대한 전면금지가 아닌 간접적인 제한에도 경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상원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 glaring contrast between a strong, comprehensive Democratic bill in the House and a much narrower and much less effective Republican bill in the Senate. 앞서 하원 민주당은 공화당과 반대로 목누르기 금지, 면책특권 폐지 등을 포함한 경찰개혁 법안을 지난 8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화당의 계획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법안이 지나치다며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이처럼 각각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독자적인 법안을 발표하며 양당의 경찰개혁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음주운전 체포를 거부하고 달아나던 흑인을 총격 살해한 애틀랜타 경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전직 애틀랜타 경찰국 소속 경관인 게럿 롤프를 중범 살인을 포함한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격 이후 쓰러진 흑인을 발로 차고 짓누른 동료 경관 데빈 브론슨 역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밤 애틀랜타 시내 한 웬디스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드라이브스루를 가로막고 잠든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를 깨웠고 음주 측정 검사 이후 체포하려는 순간 브룩스가 달아나자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제2의 플로이드 사건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애틀랜타 경찰국장이 사임하고 총격 경관이 해고된 데 이어 오늘 살인 혐의 기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경찰이 자동차로 흑인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관은 1급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던 지난 2일 미주리주 델우드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한 대의 차가 급히 멈추더니 2명이 내려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어 한 대의 차량이 다급히 쫓아오더니 뒤에 있던 흑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흑인 남성을 발로 가격합니다. 경찰이 타고 온 차량은 순찰차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관할 경찰국은 주택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야 경관의 과잉 대응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게 문제의 경관인 조슈아 스미스를 해고 조치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하루 새 1,33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고 누적 환자는 7만 5,1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기저질환이나 고령으로 인해 요양시설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인종은 히스패닉계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28%인 백인, 17%를 차지한 아시아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경제 완화 조치가 3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완화 조치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둘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LA를 비롯한 서부 주요 대도시 업소 중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2천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절반가량인 1,000개 업소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그레콕스 슈퍼바이저는 경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금요일 샌디에고 카운티 일대 술집과 클럽들이 무방비 상태로 영업을 재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 속출하며 2차 감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언제든지 경제 봉쇄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얼마든지 경제 완화 조치는 철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소수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뉴욕 민권센터가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 가정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전합니다. 민권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이나 실업수당 혜택 등에서 소외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00만 달러를 목표로 재원을 마련하고 서류 미비 할인 동포 1,000가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권센터는 여러 기업, 단체, 파트너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도 기금을 모금해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민권센터는 지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약 2,000여 명의 지원자들을 보낸 서류를 검토했으며 오늘부터 총 1,058가구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민권센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적정 방문객 수 제한으로 하루 100명의 입원수를 제한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1,058가구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데비카드를 분배할 예정입니다. 총 2,000여 명이 넘는 한인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민권센터에 처음 문의하신 분들은 모두가 저희가 수용해서 전원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프리페이드 데비카드로 가정 인원수에 차등 지급됐습니다. 오늘 민권센터는 뉴욕주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대상자의 방문을 예약제로 진행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LA시의회가 경찰을 대체하는 전담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만들어지면 LAPD가 대응하던 약물 남용, 이웃 간 분쟁 등의 비폭력 사건들이 전담팀으로 이관되는 것인데 기존의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LA 경찰 노조가 전담팀 설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